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사리겠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신박사의 장 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도 상당히 좀 침체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제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미국 시장이 이제 급락했죠. 네, 휴장이 열린 미국 시장이 급락을 하면서 결국 이제 아시아권 증시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에도 뭐 하락의 어떤 영향을 이제 보였는데요. 어쨌든 그 유가 급등하고 또 국채 금리가 급등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는 두 어떤 팩터 자체가 이제 극단으로 좀 어떤 바운더리를 넘어서는 그런 흐름들이 좀 전개되면서 시장에 상당한 타격을 준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 뭐 국내에서도 이제 성장주 위주의 어떤 약세를 뭐 계속 야기시키고 있고, 내부적으로 이제 뭐 LG 엔솔이라든지 셀트리온 그룹의 회계 어떤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이 또 센티에도 계속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이제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이제 신라젠의 또 거래소에서 이제 상장 폐지 결정한 부분, 일단 확정은 아닌데 일단 거래소에서 이제 그런 의견을 내놨다는 게 상패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악재들이 좀 쏟아지는 부분들인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나스닥 지수는 기술적인 어떤 부분에서도 상당히 좀 위험 구간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해 보면서 위험 관리가 좀 필요한 부분인지도 같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시장 지수부터 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 0.77% 약세 마감했고요. 2842포인트. 거래대금이 이제 10조가 안 됐고, 역시나 이제 하락 종목 수가 3배 많았던 650 종목에서 약세 흐름의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모습이고 줄줄 좀 흘러내리죠. 결국 이제 이 약세 하락의 어떤 극점을 이제 형성하려면 급락이죠. 예, 굉장히 센 급락으로 이제 뭐 반다이매매성 물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전개돼야 시장이 단기적인 반등을 세게 나오던 어떤 전환이 되든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이제 흘러내리는 형식으로 거래대금도 없이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1% 빠졌고 933포인트. 역시나 이제 거래대금 최저네요. 7조 6천억입니다. 뭐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실종된 상태라는 거죠. 오늘 수급 자체도 뭐 코스피 코스닥 보시면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270억 순매수, 기관이 45억 순매수. 그러니까 뭔가 좀 액션이 없는 거죠. 예, 그만큼 얼어붙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고, 뭐 증시 주변 자금은 70조 넘은 거는 LG 엔솔의 이제 오늘까지죠. 예. 청약 자금이 100조는 넘는 걸로 보여지고요. 뭐 역대급의 어떤 청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이제 나스닥이 많이 빠졌죠. 2.6%. 예. 그리고 이제 다우가 1.5% 빠졌고, S&P 지수가 1.8% 빠졌고, 일본이 2.8% 빠졌습니다. 그래서 일본 지수도 좀 이따가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하죠. 홍콩 0.5% 빠졌고, 대만이 0.8%, 상해 증시도 0.4% 빠지면서, 한국 증시보다 이제 니케이 증시가 훨씬 더 많이 빠졌네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모습들 전개됐고, 미국 먼저 이제 국채 금리 한번 보도록 하죠. 10년물 국채 금리가 보시면 어떻게 보면 그 1.8을 그냥 훌쩍 뛰어넘어 버렸잖아요. 예, 이게 이제 타격을 크게 준 거죠. 그래서 시장에 충격을 크게 준 가장 핵심 어떤 뭐랄까요? 이제 요인? 예. 국채 금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국채 금리가 왜 올라가냐, 뭐 여러 가지 섞여 있겠죠. 예, 유가도 이제 영향을 미칠 거고, 유가도 이제 상승했고, 중동 쪽에 지금 지정학적 이슈가 좀 불거지는 것도 뭐 좋을 리는 없죠. 예. 한국 원달러 환율은 뭐 크게 움직이진 않네요. 예, 그래서 어떤 리스크적인 발동보다는 지금 매크로단에서 이제 움직이는 여러 가지 어떤 뭐 수급의 동향, 그리고 이제 밸류 조정,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금리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는 게 사실 시장이 위기스러운 부분이 간다는 건 아니고, 시장에 뭔가 좀 이제 자금의 이동의 흐름을 야기시키는 거죠. 예. 자금의 어떤 이동을 야기시킴으로 해서 이제 안에 스타일의 변화라든지, 예를 들면 이제
성장주가 이제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성장주들이 지수에서 지대한 어떤 그 비중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정을 받으면 지수가 이제 출렁하는 거죠. 예, 그런 구간에 있고 위기라고 표현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면서 대응해야 되고 분명히 이제 어떤 지점에서는 굉장히 큰 기회일 겁니다. 예, 지금 항상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대중의 어떤 패턴과 생각과 그리고 이제 소수자들이 어떤 액션을 가할지에 대한 부분들, 예,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지금의 상황을 우리가 인식하고 또 이제 전략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 또한 굉장히 큰 기회가 어느 지점에서는 분명할 텐데, 예,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로 그걸 일반 대중이 아니라 그 소수자의 입각에서 당시에 이제 성장주를 쓸어 담았던 투자들이 이제 돈을 이제 크게 번 거잖아요, 결국. 예, 그러니까 이제 그게 결국 이제 어떤 선택과 결정의 극점에서 뭐랄까 올바른 결정과 실행을 한 사람들이 이제 그 이후에 어떤 시세를 이제 거의 독식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벌어져 있잖아요. 막 혼란스럽고 막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돈을 버는 사람들은 결국은 냉정을 가지면서 아주 이제 이 포인트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집중적으로 이제 담아가거나 비중을 이제 이동한다든지 포트를 이제 업그레이드 시킨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지금의 구간을 보다 더 현명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나스닥 지수에 대한 부분이 뭐가 이제 약간 좀 위기스럽게 다가오냐면 결국 이제 여기 240일 이동 평균선입니다. 예. 요 부근 중장기 이동 평균선 부근에 코로나 이후로 한 번도 닿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이제 주황색 요 선에 지금 다 이제 한 번 터치했고 이번 두 번째 이제 다시 또 닿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음봉이 크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예. 이게 깨버리면 상당히 좀 낙폭. 예, 결국 이제 ETF 따로 그 미국 시장은 지금 굉장한 수급이 뭉쳐 있죠, 사실. 예, 그리고 특정 몇 개의 어떤 기업들, 예를 들면 이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테슬라, 뭐 구글 같은 뭐 페이스북, 뭐 메타 플랫폼, 뭐 이런 기업들 해서 지금 상위 한 20개 기업이 절반을 좀 넘을 겁니다. 예, 내외 정도 될 건데 나스닥 시총이 이제 절반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의 뭔가 쏠림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는 그만큼 빠질 때도 이제 굉장히 크러쉬하게 좀 빠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근에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어떤 구간에 봉착돼 있고 이 붕괴 시에는 로스컷 물량을 비롯해서 이제 ETF의 어떤 그 자금들까지 쏟아지고 연쇄적으로 이제 발생될 수 있다는 거를 조금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나스닥의 지수가 조금 위험스러운 구간에 봉착해 있는 거를 좀 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일본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낙폭을 크게 보였는데 이게 이제 붕괴 시그널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24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받다가 저항을 받아버렸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상당히 좀 위험스러운 어떤 구간으로 가는데 여기서 갭으로 이제 떨구면서 이제 전저점을 이탈시키고 빠졌다는 거는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어떤 시그널을 좀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도 현재 좀 안 좋은 패턴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뭐 반면에 이제 뭐 대만 증시라든지 뭐 이런 쪽은 이제 좋은데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뭐 시장 내에서도 이제 대장 주도주가 이제 무너지면 지수도 따라서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무너지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전 세계 시총의 이제 주도 주격은 이제 나스닥 지수고 나스닥이 만약에라도 이제 중기 이평선을 이탈하거나 붕괴되는 흐름으로 전개되면 사실 뭐 대만이라든지 뭐 일본 뭐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가만히 있을 리는 없겠죠. 동조화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부분에서 나스닥 지수를 좀 우리가 주의해서 좀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지수 차트를 좀 보면 일단 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중기 이동평균선 240일 선을 이제 붕괴하고 여기서 저항을 받아버렸죠.
그리고 이제 한번 꽂고 이런 식으로 또 다시 그 60일선 저항을 받고 뚝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뭐 연초부터 이제 그 네이버 카카오가 무너진 게 결국 이제 그 시장을 이렇게 끌고 왔던 BBIG의 이제 또 대표격이죠. BBIG의 어떤 대표격 인터넷 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는 그 대표격이 무너졌거든요. 차트가. 그게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그널. 지수가 좀 부정적으로 흘러간다는 시그널. 그리고 이제 BBIG 중에서 바이오 빼고 이제 배터리 쪽에서 배터리 쪽은 일단은 뭐 LG 에너지 솔루션 여기 이제 상장이 있기 때문에 당장 뭐 완전 뭐 나가리 되거나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않지만 일단은 이게 상장 전후해 가지고 상당한 어떤 수급의 블랙홀로 혹여라도 이제 상당히 높은 밸류로 이제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이게 떨어지는 과정에서 지수까지 같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는 여기 청약 자금들이 주식의 어떤 헐값의 종목들을 사들이는 건데 사실 시장이 냉각되면 그런 현상도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LG 엔솔이 상장이 결국 이제 시장에는 좀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런 지점에 지금 들어와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래서 지수 자체가 이제 지금 2700 여기 481 이동 평균선 요 부근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구간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주의가 좀 필요할 수 있는 구간에 지금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시나리오 갖고 있는 게 필요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코스닥 쪽도 이제 이전 저점대 여기죠. 지난 10월달 이전 저점대를 좀 이탈하는 진행형의 이탈형이 좀 전개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 자체도 오늘 이제 최저입니다. 작년 이제 5월달에도 한 7조 원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지금 3일 동안 거의 이 정도면 뭐 오늘 7조 원대고 뭐 어제도 이제 어제는 8조 원 약간 넘었네요. 그저께는 또 7조 원대였고,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흐름이라는 거죠. 냉각된 얼어붙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우 이론이라고 이제 뭐 전통적으로 우리가 뭐 투자자의 심리를 가지고서 뭐 국면별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이제 이론이 있는데, 분산 국면을 좀 지나면서 지금 공포 국면 정도 되는 어떤 흐름인 거죠. 지금 현재. 결국 이제 매수세가 실종되고, 거래량도 이제 급격히 감소하는 약간 공포된, 그런 국면이고, 약간 투매성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물이 이제 뭐 투매 양상으로 이제 전개되는 그 흐름이 좀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단기 바닥권을 좀 형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하락은 좀 진행되는 과정에 좀 있다고 보여지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제 요 241 이평선을 계속 깨는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 힘이 약해진 거고, 이게 그냥 이제 빨리 여기서 돌려지지 못하면 이게 여기까지 좀 열어둬야 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좀 안 좋은 시나리오의 어떤 상황이 좀 만들어지고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적인 측면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뭐 시장이 엄청난 큰 위기로 빠져가고 뭐 이런 흐름보다는 조정 국면, 이제 국면이 좀 달라진 거죠. 그런 식으로 좀 우리가 보고 이제 대응 전략을 또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수급 동향은 이제 큰 뭐 변동 사항이 없어요, 사실. 오늘 뭐 의약품 업종에서 외국인들이 한 700억 정도 담았고, 금융업 쪽으로 최근에 이제 은행 업종은 그래도 이제 시장 대비 강하죠. 그리고 건설 업종도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뭐 큰 수급적인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 뭐 LG엔솔 청약 때문인지 어쨌든 굉장히 수급 구도가 얼어붙은 그런 어떤 흐름들이 뚜렷해 보이고요. 시총 상위 종목들 보면 오늘 LG화학이 5.9% 빠졌고, 여기 주의가 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드렸죠. 이거 기술적인 반등에 좀 불과한 어떤 흐름들. 그리고 뭐 카카오, 네이버도 1%대 약세였고,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래도 시장에서 좀 방어적인, SK하이닉스도 이제 241선 위에 있으면서 방어적인 어떤 그래도 흐름을 좀 보여준 것 같아요.
시장 대비는 좀 그래도 나은 거죠. 삼성바이오 1% 상승했고 오늘 셀트론이 4.7%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어떤 흐름들을 보여줬어요. 이 내용 등으로 보여줍니다. 회계 부정 의혹을 받고 있는 셀트론의 그 증권 선물위 논의가 뭐 연기됐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19일이죠. 안건 상정하기로 이제 뭐 됐다 이런 어떤 기사가 이제 경향신문발로 단독 보도로 이제 나왔었는데 사실상 그 기사가 틀린 거죠. 그리고 이게 19일 날 상정하기로 됐던 건지 됐는데 연기된 건지 아예 그런 것조차 없었는데 그 기사가 거짓이었는지 이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래부터 상정하는 그게 일정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으로는 지금 기사가 쓰여 있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케이스인 거죠. 연기됐든 아니면 원래 이제 일정이 없었던 것이든 뭐 어떤 거든 상관없이 일단은 피해는 이제 주주들이 봤죠. 개인 투자들이 봤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쩌는 금융위 산하 증선위는 이날 열리는 정례 회의에서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한 안건을 이제 심의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금융위 산하 회계 전문 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셀트리온 3개사에 대한 논의를 마치고 증선위에 안건을 넘길 걸로 관측됐다. 그 기사 보도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한 거죠. 금융당국은 감리 내용 등을 추가로 파악해서 증선위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래서 이게 진짜 뭐 나중에 하게 되는 건지 그건 뭐 알 수 없는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이 공식적으로 이제 금융에서 이제 발표된 부분은 없기 때문에 어떤 것도 팩트라고 단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다, 그럴 걸로 생각된다, 전망된다, 예측된다, 이게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얘기 드렸지만 이게 결판이 나버리는 게 일단은 주가에는 더 좋을 것이다. 그 부분을 꼭 이제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최초 이제 19일 날 안건 상정한다는 그 기사를 보도했던 경향신문에서는 다음 달 9일 시작한다. 그래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은 정확한 어떤 근거나 이런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그냥 이제 이르면 2월 9일에 뭐 시작할 걸로 보인다. 사안이 복잡한 만큼 증선위 논의도 여러 차례 열릴 게 예상돼서 최종 결정은 더 미뤄질 수도 있다 하는 기사 내용을 이제 썼는데 뭐 기자는 같은 기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팩트는 없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오늘 주식시장에서는 셀트리온 그룹이 이거에 대한 어떤 일정이 없다는 게 확인되면서 시장 대비 강하게 튀어오르는 그런 상승세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셀트리온의 수급을 보면 외국인 기관이 이제 그래도 양쪽에서 사는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닥 시총 1위를 다시 또 탈환을 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빠지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상승하면서 다시 또 이제 탈환하는 모습이었고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네요. 셀트리온 제약도 4% 튀면서 역시나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하는 경향을 보였고 시총 순위는 8위 정도. 그래서 오늘 뭐 셀트리온 그룹주 정도 빼고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그 블리자드 그 회사를 인수하면서 엄청난 규모로 이제 인수했죠. 국내에서도 메타버스나 게임 관련된 기업들이 오늘 시세가 좀 좋았죠. 뭐 검투수 같은 경우도 플러스를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ABL 바이오 같은 게 최근에 이제 기술 이전을 굉장히 유의미하게 했죠. 그래서 기관들, 외국인들이 계속 수급을 당기면서 지금 같은 약세 국면에서도 이렇게 상승세를 유지하는 굉장히 강한, 이 시장만 좀 봐줬다면 사실 벌써 상 한 번은 더 나왔을 수도 있죠. 사실 워낙 이제 임팩트가 큰 이제 딜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정도로 상승이 멈출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이제 수급이 밀어붙이면서 사들이는 형태로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이제 상승한 게 굉장히 유의미하죠. 그래서 오늘은 뭐 바이오 종목들은 조금 이제 혼조적인 어떤 흐름이었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주가 상승해서 그래도 시장 대비 강한 바이오 이제 움직임들이 좀 있었고요. 티온 바이오도 5% 상승했고, 앱크론도 2% 상승했고, 툴젠이 3%, 매드팩토가 이제 좀 반등하는 모습, 6.3% 상승하는 뭐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브릿지바이오도 4%대, 고바이오 5.9%, 알테오젠은 3.7% 빠졌네요. 올릭스도 3.9% 빠졌고, 메디온이 3% 빠졌고, 어쨌든 시장 전체적인 어떤 움직임이 성장주 중심의 어떤 약세를 계속 자극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 보면요, 코스피 쪽에서 셀트리온이 1위입니다. 590억 순매수. 그리고 그 밑으로 뭐 금융주들 좀 있고,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뭐 순매수 금액이 크지 않아서 뭐 큰 의미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금융주들, 뭐 전통적인 어떤 뭐 가치조 범주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지금 시장 국면에서 순매수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에서는 에이벨바이오 역시나 이제 거의 100억 가까운 자금이 들어오면서 수급 1위입니다. 양쪽에서 쌍끌이 수급의 1위. 셀트리온 제약도 2위. 그리고 이제 부동산 NFT 관련해서 MBT가 오늘 11% 튀었습니다. 26억 들어왔고, 나머지는 바이오 종목들도 저가 매수 들어오는 쪽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워낙 이제 낙폭이 컸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좀 발생되는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은 정말 좀 뭐 얼어붙었다는 표현을 하는 게 좀 정확할 것 같고요. 이런 국면에서는 보다 더 이제 매력적인 종목 포트로 막 이렇게 또 압축한다든지 교체할 수도 있는 거고, 결국 이제 이 시기를 조금 더 이제 활용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위기나 뭐 코로나처럼 완전히 막 이렇게 되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사실상 이제 긴축 내지는 이제 금리 인상의 어떤 흐름으로 가는, 그리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하는 액션들이 가해지는 부근에서 조금 충격 파동들을 받는 그런 시장의 구간에 있다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종목은 여기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 같은 날 참 어려운 장세입니다. 참 방어가 좀 더 중요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참 주식시장이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어떤 이제 하락 추세일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상승 추세일 때는 이런 식으로 될 것이고,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그래서 지금은 이런 구간이니까요. 조금 더 이제 방어적인 스탠스를 가지고서 이제 폭락 시 담을 뭐 이제 리스트를 좀 작성해서 그런 것들을 또 체크하면서 아주 이제 워스트 이제 시나리오가 발생됐을 때, 가장 나쁜 시나리오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싸워야 할지 이제 말아야 할지를 아는 자가 이긴다.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공격은 이길 수 있을 때 한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리고 로봇 관련된 투자 전략은 변함없이 가져가는데, 일단은 리스크적인 어떤 측면의 어떤 관리도 좀 필요한 구간이면서 섹터에 대한 어떤 전략은 그대로 이제 가져가는 그 전략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중요했던 내용은 뭐 결국 이제 나스닥 지수가 위험 구간에 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국내 증시도 하락이 이제 진행 중인 어떤 과정에 좀 있다. 하지만 그 폭 자체를 가늠할 수는 없지만, 뭐 엄청난 위기의 어떤 흐름으로 전개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큰 뭐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 약간 충격 파동이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흐름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는 항상 이제 선택을 강요하죠. 선택과 또 이제 상황에서의 어떤 판단들을 계속 강요하는데, 극단의 어떤 지점으로 좀 모는 어떤 흐름들이 좀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도 냉정을 잘 찾으면서 현명한 판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